K-팝, K-드라마를 바탕으로 한 K-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인 한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고 있으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많은 한옥 건축물들이 보여지고 그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때 한옥은 도시 재개발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그 수가 크게 줄기도 했지만 최근 새로운 주거, 휴식, 문화 공간으로서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한옥마을은 그 지역의 개성을 담아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고 자연과 어우러진 곡선의 아름다움, 친환경적인 소재로 각광받으며 한옥은 이제 해외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알제리에 수출을 했었고요. 그 뒤에 베트남 퀴논시에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필리핀에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한옥 마을을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개 나라의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술과 과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우리의 전통 한옥에는 어떤 과학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한옥을 더 편리하고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지 한옥의 과학적 의미와 그 변화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의 아이돌 BTS는 경복궁 근정전 경회로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고 이는 K컬처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한복을 재해석한 무대 의상을 입고 근엄함과 우아함을 갖춘 궁에서 연출한 무대는 전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내외 선수들에게 현대식 온돌이 적용된 선수촌 숙소가 제공되었는데요. 온돌 특유의 따뜻하고 아늑함으로 경기에 지친 선수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한국의 온돌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인에게 사랑받은 한옥이 최근에는 창호지 창문을 열고 창밖을 볼 수 있는 숙박시설부터 한옥 카페, 한옥 도서관을 비롯해 항아리, 지게, 절구 등의 전통 도구가 실내외 곳곳에서 힙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이 힙해졌기 때문에 과거가 현대에 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지난 5월 경복궁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PT 궁전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에서 쇼를 해왔는데요. 이번 2024년 컬렉션을 한국, 그중에서도 역사적인 장소로 꼽히는 경복궁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K컬처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서울의 창의적인 유산을 존중하는 것이죠. K컬처에서 시작된 한옥의 인기는 전국에 조성된 한옥마을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으로 1910년 조성되기 시작해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근대 주거문화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735채의 한옥과 경기전, 오목대, 향교 등 한옥의 전통미를 갖춘 중요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옥을 경험하고자 하는 국내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6월까지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813만 명으로 지난해 6월 411만 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새는 좀 건물들이 다 좀 수직적이고 막 직각도 딱딱한 그런 느낌들만 보다가 이런 새로운 느낌 보니까 약간 정겨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현대 큰 건물들만 보다가 이렇게 예쁜 한옥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한옥을 이렇게 꾸며놓는 모습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서울 북촌, 남산골, 은평 한옥마을을 비롯해 세종, 김포, 강릉, 강진, 송도 한옥마을 등 이미 조성된 곳만 수십 군데에 달하는 가운데 한옥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을 준비 중인 전국의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한옥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과거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한옥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한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다가 1975년경 주거 양식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한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구조가 기둥, 보호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지붕은 뼈대를 이루는 석가래와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나무인 대들보를 만들어서 지붕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는데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때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끼워 맞추는 사괴 맞춤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한옥은 흙과 나무, 돌을 재료로 사용한 친환경 주택의 본보기라 할 수도 있으며 흔히 자연이 숨쉬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옥 안의 숨은 과학을 들여다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옥은 짓는 데 사용한 재료를 비롯해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생활에 이용한 기후 친화적인 건물입니다. 한옥의 특징 중 하나는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름철에 대청에 앉아 있으면 밖에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마당의 온도와 뒷부분에 있는 온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공기를 대류를 시켜가지고 그 대류시키는 공기가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도 시원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 현상을 이용한 냉방 방법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이 과학적인 건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한옥의 구조를 이용해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조상들은 여기에 맞춘 바람길을 냈는데요. 맞바람이 불 수 있도록 건물 앞뒤로 문이나 창문을 뚫어둔 것입니다. 또한 건물 사이의 간격을 다르게 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했는데요. 창문이나 문을 남쪽은 넓게, 북쪽은 좁게 만들어 여름이 부는 남동풍은 북쪽으로 흐르면서 속도가 빨라져 집안의 공기가 시원해지고 겨울은 반대로 공기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집안 공기가 따뜻해지도록 만든 것이죠. 해인사 장경판각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기 흐름이 원활해서 거기에 있는 해인사 장경판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의 흐름을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한옥이 그러한 부분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내용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옥의 마루는 나무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독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면으로부터 띄워 설계해 그 밑으로 남동풍이 드나들며 자연적인 환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루는 집의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고 있어 마루를 따라 통하는 공기는 집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생겨나기도 한참 전인 그 시절 최적의 냉방장치였습니다. 한옥은 지붕 처마를 이용해 햇빛을 조절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인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태양의 남중 고도는 77도,
겨울철에는 28도 정도입니다. 한옥의 처마 깊이는 대략 30도 내외인데 이는 남양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철 한낮에는 방 안으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겨울철에는 방 안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둥 밖으로 돌출된 처마로 인해 계절에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죠. 한옥의 처마는 우리가 현대건축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가 길게 빠져 있는데 한옥 같은 경우는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처마가 4m에서 4.5m까지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축학자들은 처마를 가지고 이게 내부 공간도 아닌 외부 공간도 아닌 중간 공간이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공간이라는 부분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충 공간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처마는 벽이나 기둥 그리고 실내로 들이치는 비를 막기도 합니다. 한옥은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비로 인해 한옥의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비로부터 벽과 기둥을 보호하고 또한 창호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빗물을 처마가 차단합니다. 처마와 연결된 한옥의 지붕은 우아한 곡선만으로도 한옥의 기품을 살리지만 집안을 받치는 모퉁이 기둥을 비나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지닌 한옥 지붕에는 사이클로이드 곡선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빗물이 지붕에 고였다가 내부로 스며들면 나무로 된 부분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빗물이 최대한 빨리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원의 한 점을 찍고 직선 위에 굴렸을 때 나오는 곡선을 뜻하는데요. 한 바퀴를 굴리면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은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는 높이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져서 강하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경사가 직선일 때보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일 때 강하 속도가 더 빨라 최단 강하 곡선이 되죠. 즉 빗물이 직선보다 빨리 떨어지도록 한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한옥의 흙벽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집안에 습기가 많을 때에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집안이 건조할 때에는 습기를 내뿜어 습도를 적당히 유지합니다. 추운 겨울 환기하기 힘들 때에도 흙 알갱이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서 창이나 문을 열지 않아도 저절로 환기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의 천장은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을 정도로 낮게 평면 구조 대신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바닥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를 집안에 더 가둬서 겨울철 실내 온도 변화가 적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처럼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온수를 순환시켜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돌은 복사난방이라고 해서 불이 돌을 달군 다음에 돌에서 나오는 열이 인체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따뜻한 난방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원리 중에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복사열을 이용한 온돌입니다. 온돌은 방바닥 밑에 얇고 넓은 돌인 구들장을 설치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생긴 열기가 오랫동안 방바닥에 머무르고 따뜻한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방 안 가득 퍼지도록 만든 난방장치로 공기 회전율과 열 전도율이 우수합니다. 아궁이를 통해 뜨거워진 열과 연기는 부피가 팽창하며 분엄길을 넘어 구들 밑에 나 있는 길 고래로 들어갑니다. 열과 연기는 고래를 타고 지나며 구들장을 따뜻하게 덮이고 굴뚝으로 빠져나가죠. 열을 저장한 구들장은 천천히 열을 내뿜어 장시간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135호로 지정된 온돌 문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 온돌 관련된 문화재를 확보하고 국가적인 온돌 장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옥의 방은 천장과 벽 모두 흰색 계통의 한지로 도배하여 마감합니다. 한지는 창호지로도 쓰이는데요.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마당에서 반사된 빛을 실내로 들여
방을 밝게 합니다. 직사광선이 아닌 반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는 적당히 밝지만 눈이 부시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어떤 외국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옥에 사는 매력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한옥의 처마곡선이 아름답다. 그다음에 방이 따뜻해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옥에 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 햇빛이 창호지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밝아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더라. 그다음에 저녁에 어두워지는 점차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어두워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재개발 붐이 일면서 서울에만 60만 동에 달했던 한옥이 2006년에 2만 2천여 동, 2020년 기준 8천여 동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한옥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하고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 조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한옥지원센터는 한옥 지붕 점검에 전국 최초 드론 촬영을 도입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8천여 동 한옥을 점검하고 수리하며 서울의 한옥을 지키고 있는데요. 또한 서울 전체 한옥을 대상으로 점검, 진단,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술적 부분도 지도해 주는데요. 한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옥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공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한옥이라면 누수나 기둥 파손 등의 응급 보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 절차 없이 공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목재 한옥 문화재 파괴의 주범인 흰개미가 발생하면 한옥 전문가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긴급 점검하고 피해 목재 교체 및 흰개미 방제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옥은 노후 전기 배선에 따른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옥지원센터에서 낡은 전기 배선, 차단기, 콘센트를 교체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훼손된 개발 제한 구역 등을 활용해 향후 10년간 10개소 이상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현대적이고 개성이 있는 한옥 조성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한옥 연구가들 사이에서 한옥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특성과 생활 패턴을 담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존 전통 한옥과 달리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한옥들은 현대화된 현대인의 그 생활 패턴을 담은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요. 더 크게는 기존에는 한옥이 주 도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 지방 등에서 많이 발전했다면 최근의 기술 개발은 도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외관적인 그리고 평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 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한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외관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되 현대식 재료를 사용해 지은 건축물이나 한옥의 일부분을 현대 건축물로 재해석한 건물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에 충족하면 한옥 건축 양식 항목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한옥을 지으려는 의지를 꺾었다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한옥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한옥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인 한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연구 개발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한옥 설계와 디자인, 공법이 혁신을 거듭하며 신주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목재 건물, 일명 신한옥 또는 현대 한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주거 형태는 전통 한옥의 장점은 살리고 높은 건축비와 단열 등 기존의 단점은 극복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먼저 전통 한옥에서는 각 목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목재의 가공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신한옥은 모든 목재를 일정한 치수로 규격화해 가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한옥은 흙벽을 사용하여 단열 기능이 취약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뿐 아니라 자재가 자연에서 온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성능 단열재 창호, 보강재, 도료 등 현대 건축 자재를 적용했으며 외벽의 흙이 비바람에 씻기지 않도록 가공 처리된 기술들을 선보이는 등 낮은 단열성과 관리의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기와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겁고 비싼 기존의 기와 대신 경량 한식 기와는 한옥의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이며 뒤틀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지붕을 경량화해서 생겼던 문제로는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이 줄었기 때문에 큰 바람 등의 지붕이 들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개발에서는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철물에 대한 고려가 많았고요. 기둥과 보를 강접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철물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건축은 주로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기둥, 보 등의 구조재와 내장재, 외장재가 각각의 역할이 있으나 한옥은 기둥, 보 자체가 마감재로 구성되며 내부와 외부가 유사한 재료로 마감됩니다. 이처럼 한옥은 구조재와 내부, 외부 재료가 동일해 현대 건축물에 비해 유지 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식 생활, 단열 등에 취약해서 현대적 생활 방식에 맞도록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한옥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논의가 현재 한국 건축 및 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문화사무소이자 전통문화연구소인 이 업체는 전통 보존을 위한 한옥을 넘어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소개하고 대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옥 건축으로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자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며 한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전통 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현대로 계승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한옥 건축물 설계뿐 아니라 전통 문화와 관련된 전시를 개최하고 한옥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유지 보수 그리고 관리에 관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전통을 그냥 전통으로서만 이렇게 받드는 게 아니라 이 현대 생활에 나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도록 하나도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전통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아마 저희의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연구, 뭐 디자인적인 연구 이런 것도 다 그런 방식이고요. 네. 이 업체는 최근 한옥에 대한 자체 기술력이 집약된 새로운 한옥을 건축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곳은 1969년 지어졌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올해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대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4개의 건물 중 하나인 이곳의 이름은 이내원으로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2층 높이의 전통 한옥입니다. 이내원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어서 더욱 특별한 모습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기술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곳에 적용된 가장 최신의 기술은 바로 천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진 한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소방시설이 필수인데요. 석가래 부근에 설치된 이 스프링쿨러는 기존 한옥에서는 보기 힘든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 석가래 쪽에 보시면 조그만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소방의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이 한옥에서는 주로 이제 소방 설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설계에 아예 적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옥에서도 다 소방 설비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실제 여기 사용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소방 설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 천장에는 소방 설비와 냉난방 설비, 조명 등 한옥의 최첨단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이 우물 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통에 원래 있는 거지만 이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여기 그릴을 기본 이제 청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냉방 토출구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조명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그냥 원래 청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다 이제 일률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냉방 기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냉난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된 곳입니다. 전통 한옥의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창호는 단열과 기밀성, 방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창호 업체와 함께 외관은 전통 한식 창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 기능을 살린 창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 폴딩 도어는 전통 한식 창 중 들어열개 창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인데요. 들어열개 창은 두 짝씩 수평 방향으로 포개서 접어 다시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려 들쇠에 매다는 방법으로 마치 문이 없어지는 것처럼 전면이 다 개방되는데요. 들어열개 창을 현대화시켜서 새롭게 개발된 창이 바로 이 폴딩 도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창호는 전통 창호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발한 한식 시스템 창호 중에 전체 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한식 시스템 창호 폴딩 도어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이렇게 네 짝이 모두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예전 한식문이 가지는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단열과 기밀성, 잠금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 창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 기밀, 그리고 잠금까지 모두 다 되도록 계획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핸들도 전통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창살 같은 경우는 여기 유리나 혹은 도배를 했을 때 이 청소나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창살을 탈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경첩도 전통 한식 경첩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최대한 그 모습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와 기술 발전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옥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업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발굴과 유사한 작업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발명과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잊혀졌던 현대에 적용해도 좋을 만한 옛날의 기술이나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끄집어내서 그게 옛날 그림이 됐든 옛날 자료가 됐든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 소개하고 그거를 실생활에 그냥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거, 건축 요소적으로 적용해야만 하지만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거나 만들어진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한 연구, 그런 걸 좀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한옥은 한류 문화의 세계화와 함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등에 등장하며 K하우스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가 한옥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한옥을 사랑하는 독일인 한옥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다니엘 텐들러 소장은 독일에서 나고 자란 독일인 건축가로 한국 전통문화, 특히 한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한옥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옛날 사회에 어떻게 살았던 건지 집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택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감 훨씬 많이 이제 더 생겼었고, 또 저에 대해서도 결국 좀 없었던 거 채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평구에 위치한 한옥마을. 대문 위에 정다운 집이라고 씌어있는 한옥이 눈에 띄는데요. 이 집이 다니엘 텐들러 소장이 설계한 한옥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이웃집과 함께 설계되었는데 두 집은 외부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성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었습니다. 한옥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모던하고 넓은 공간을 원하던 건축주를 위해 내부 구성이 달라진 것인데요. 마당을 중심으로 기역자 형태의 2층 본체와 단층 별채로 구성됐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어 있고 누마루와 같은 전통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렸으며 2층은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마당의 비율과 조화를 중요시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장인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통 목수 기술을 살리며 옛날 한옥들의 단순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디자인되었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좋은 결과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서울시 올해 우수 한옥도 받았고 시민 공감상 받고 올해 또 교통국토부 올해 한옥상 대상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건축주도 너무나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모습도 보람이 많은데 그런 데다가 이제 상까지 받으니까 정말 보람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다운 집의 건축주는 은퇴 이후의 터전을 고민하다가 서울에 자리 잡은 자녀들 가까이에서 살기 위해 이곳에 한옥을 짓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정다운 집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웃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한옥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이렇게 집이 좀 단정한 느낌이 사실 들어요. 네, 단정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시골에서 느끼던 그런 감정과 도시에서 느끼는 감정을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도시의 생활도 하면서 시골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너무 이렇게 좋고요. 한옥의 매력에 빠져 머나먼 독일에서 날아와 건축가로 성공한 다니엘 텐들러 소장. 한국 사람들이 서양의 고건축물을 동경하면서도 한옥과 같은 옛 건축물을 불편하고 새로 지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한옥에 대한 거부감 우선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옥이 그냥 좋아요. 자연스러운 자주부터 시작돼서 좀 자연하고 가까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가족들한테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여기서 뛰어놀고 자연스럽게도 뭐 하게 되고 마당에서 놀고 여기서 올라오고 다락에 올라가서 놀고 한옥이 또 재밌는 집이라서 예, 그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잘 좀 다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한옥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교육과 한옥 기술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옥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단지 한옥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 이외에도
현대 건축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보급되어서 한옥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기술자를 통해서 보급되고 전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 남혜경 교수는 한옥 관련 후학들을 양성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한옥을 수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한옥건축학과가 있는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는 한옥 특성화 캠퍼스로 한옥 교육과 한옥 사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느 대학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2005년부터 한 18년 동안 한옥 목수 일을 하고 있는데, 목수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한옥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은 원래 건설회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건설이었던 것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서양적인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었는데, 그 서양적인 건축과 우리의 한옥을 접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미래성을 생각하면 지금 K한류라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건축인 것 같아서 아마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교육 프로그램,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직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한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옥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대학교 한옥사업단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개 한옥과정인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한옥시공 관리자 과정에 선정되어 한옥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한 10여 가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규 한옥학과의 그 실습 교육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그 중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옥 시공에 관한 과정과 훈련을 6개월 동안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하고 있는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그 지붕에 귀화를 까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 지금 지붕 공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습으로 만들어진 한옥은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옥 건축 및 문화의 보존과 확대를 위해 한옥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한옥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한옥사업단은 K하우스 한옥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도 사실은 한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능 면에서 방을 이렇게 온돌 구조로 해서 따뜻하게 찜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든가 대청의 크기를 조절해서 거기에서 손님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파티를 한다든가 하는 접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옥사업단은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와 협력하며 한옥 건축을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북아프리카 알제리 국립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알제리 수도인 알제에 한옥 정자를 세웠으며 이후 베트남, 필리핀에 첫 한옥을 수출했는데요. 베트남 퀴논시에 지어진 한옥 정자는 전북대학교 한옥 관련 과정을 졸업한 수료생들이 창업해 제작했으며 기술 지도와 도면은 학과 교수진과 함께 검토해 완성한 것으로 건축에 필요한 기둥과 대들보, 연목, 기와, 초석 등을 배로 실어 옮겨 현지 공사를 통해 완공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4개국과 수출 계약도 체결했으며 미국 조지아주에 한옥 40채를 건축하는 한옥단지 조성사업 계약도 성사했습니다. 한옥이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세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옥의 세계화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한옥을 건설하기 위해 국내에서 모든 건축 재료를 가공하고 배송하는데요. 목재의 건조 과정부터 현지로의 운송까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목재를 현지에서 재가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율을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조를 이렇게 높게 합니다. 그런데 알제리 같이 비가 적게 오는 경우는 건조를 낮게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건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선적하면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한 달 동안 가는 동안 충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는 동안 또 변형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훈증의 문제, 그다음에 포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저희가 좋은 상품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의 주거 문화인 한옥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옥은 미래의 건축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현대 건축물은 현대의 그 콘크리트와 철근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여서 건축물을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짓는 기술들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건축에서도 친환경적인 면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 안에서 한옥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특성이 천연 재료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큰 특징과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옥과 같은 여러 목조 형태로 그 건축물이 다양화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 친화적이며 자원 절약형 주거 공간으로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옥의 전통적 구조와 자연 친화적인 특성은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옥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건축 양식이자 문화적 유산으로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K-팝과 K-드라마로 한국의 음악과 연기를 세계에 알린 것처럼 한국의 고유의 건축과 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한옥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옛 것을 존중하며 미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옥의 현대화. 아파트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가 고유한 문화와 전통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옥에 주목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찾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했다 볼 수 있는데요. 수천 년을 지탱해온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유산 한옥. 한옥은 현대적인 기술과 조화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진화된 건축 양식을 통해 전 세계에 빛나는 존재가 될 한옥의 무한한 변신을 기대합니다.